안녕하세요. 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펄라이트 변태와 베이나이트 그리고 공석강 변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변태를 들자면은 공석 변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A 옆에 보시면 여기 뭐라고 써 있죠? A 1이에요. 1.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폴라이트 변태 기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 기구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는가 하는 개념,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한번 알아보자 하는 그 뜻입니다. 오스테나이트는 우리 탄소를 굉장히 많이 포함할 수 있습니다. 몇 퍼센트까지 포함할 수 있죠? 약 2.1%의 탄소까지 고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석점을 지나면서 그 탄소 고용 한도가 0.025% 수준으로 굉장히 적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잉여탄소는 어떻게 될까요? 잉여탄소가 좀 더 안정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시멘타이트로 변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오스테나이트에서 공석을 거치면서 남는 탄소가 시멘타이트가 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멘타이트로 탄소가 다 몰려가 버리면 남는 부분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페라이트가 되겠죠. 그것을 이런 식으로 자, 그림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선생님이 미리 평소랑 다르게 미리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사실은 오랜만에 녹화를 하다 보니까 패드를 세워놓고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다 찍고 나니까 화면이 세로로 녹화가 돼서 지금 뭐 이제 좋죠? 연습도 한번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빨갛게 색칠된 부분 있죠? 이 부분이 탄소가 모여서 시멘타이트가 됐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주변 어디? 요렇게 이 양쪽 옆에는 뭐가 생길까요? 탄소를 다 뺏겼으니까 페라이트가 남겠죠. 그게 점점 탄소가 확산해 나가고 결국은 여기 보이는 시멘타이트 그리고 페라이트 한 층 한 층 겹쳐지는 층상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층상 구조가 무엇과 비슷하냐면 진주를 굉장히 확대했을 때의 그 층상 구조와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는 이 조직을 이러한 조직을 뭐라고 펄라이트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알겠죠? 확산에 의해서 시멘타이트가 생기고 시멘타이트가 생기면서 탄소를 다 뽑아가니까 남는 부분은 페라이트가 되었다. 자, 91쪽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석강은 공석강만 있느냐? 공석강하고 과공석강 그리고 아공석강이 있습니다. 공석강, 과공석강, 아공석강. 그럼 이 이름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과공석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밥을 많이 먹었을 때 뭐라고 하죠? 자, 밥을 많이 먹었을 때는 과식이라고 하죠. 과식. 그러면은 밥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기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밥을 많이 먹었을 때는 과식, 밥을 못 먹을 때는 기야. 과공석강은 뭐를 많이 먹었을까요? 탄소를 많이 먹었어요. 탄소가 0.8% 이상일 때, 이렇게 0.8% 이상일 때 과공석강, 그리고 탄소가 0.8% 이하일 때 아공석강을 말합니다. 그래프 한번 볼까요? 이 평형 상태도를 봤는데 우리 오스테나이트에서 펄라이트가 이렇게 생기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자, 펜 두께를 조금 줄이고 자, 여기 아공석강 먼저 보겠습니다. 아공석강 전체가 시작은 뭘까요? 여기에 어, A점에서 시작할 때는 오스테나이트입니다. 오스테나이트 그리고 B점일 때는 오스테나이트의 어디에 결정 격자의 그레인 바운더리에 여기 선생님이 표시를 해놨죠. 뭐가 처음 생길까요? 초석 페라이트가 생깁니다.
초속 페라이트가 생기고 나면 페라이트가 생기면은 당연히 페라이트 부분은 0.025% 이하의 탄소를 가지게 될 것인데 나머지 오스테나이트의 탄소 분율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평행선을 쭉 그어서 여기 남는 부분이 탄소가 올라가는 게 당연하겠죠. 0.4%에서 0.5% 이상으로 올라갔죠. 그다음에 이 초석 페라이트가 성장을 하겠죠. 그러면 탄소 함유량은 어떻게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공석 온도가 되었을 때는 0.8%까지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탄소 함유량이 올라가고 결국은 남은 부분은 펄라이트 변태를 하게 돼서 초석 페라이트와 펄라이트가 공존하는 그런 모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과공석을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뭐가 생기냐? 초석 페라이트가 아니라 여기 초석 시멘타이트가 생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오스테나이트 100% 맞죠? 그 다음에 처음 오스테나이트는 1.2% 탄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초석 페라이트 아니죠? 초석 시멘타이트가 여기 어디에 생겨난다고 했죠? 그레인 바운더리 결정 립기에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석 시멘타이트는 탄소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 오스테나이트 입장에선 탄소가 뺏겨서 이렇게 1.1% 그리고 0.9% 점점 탄소량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공석 온도에서는 남아있는 0.8% 부분이 탄소 0.8% 탄소를 가진 오스테나이트가 펄라이트를 만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초석 시멘타이트와 펄라이트가 공존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게 되겠죠. 이렇게 어, 펄라이트 변태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았습니다. 베이나이트 변태를 봅시다. 베이나이트 변태. 강을 550도와 MS 온도 사이에서 등운 변태를 해야 생깁니다. 등운 변태.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연속 변태는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 BS 선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막 꺾어가지고 항온 변태를 해야지 베이나이트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온 변태 또는 윤행 처리에서 어느 정도 생기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베이나이트 부분을 반을 딱 잘라서 위에 건 상부, 아래 건 하부 베이나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양이 각자 달라요. 깃털 모양의 상부 베이나이트와 침상 모양의 하부 베이나이트. 근데 어떤 게 또 침상 모양이죠? 마텐자이트가 또 침상 모양이죠. 사실 모양을 보고 마텐자이트와 베이나이트를 구분하기는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태 온도에 따라서 상부 베이나이트 경도와 인성 변화는 크게 많이 나진 않고 변태 온도 강하에 따라서 하부 베이나이트 경도와 인성이 급격한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속 냉각 변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데 TTT와 CCT 곡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평형이 되었느냐, 평형이 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평형이 뭐죠? 온도가 조금 내려가면 기다리세요. 기다려서 이제 내부 조직이 안정화되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평형이에요. 조금 내리고 기다리고 조금 내리고 기다리고 조금 내리고 기다렸을 때 그때 TTT 곡선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TT 곡선 다들 기억나시죠? 우리 이전에 했던 그 귀엽게 생긴 오리같이 생긴 이거. 물론 얼굴은 선생님이 귀여우라고 그린 거죠. 자, 근데 우리 CCT 곡선도 비슷해요. 선생님 이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두 개가 같지가 않아요. 물론 이 윗부분은 비슷한데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봅시다.
연속 냉각 변태상의 열 처리에서는 CCT와 TTT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두 곡선이 모양은 비슷하지만 개념이 달라요. 어떤 게 다르다 그랬죠? 평형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폴라이트 생성 부분은 S곡선 약간 아래쪽과 약간 오른쪽에 존재한다. 이 부분이 오른쪽, 아래쪽으로 이동한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연속 냉각 곡선은 항원 변태 곡선보다 약 38도 낮으며 시간은 50% 정도 증가했다. 베이나이트 구역이 폴라이트 구역 오른쪽에 존재 시 CCT 곡선상 베이나이트 구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연속 냉각 곡선에서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BS점과 BF점을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다가 탁 꺾어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꺾으면 이미 우리는 이 열처리를 항원 변태다라고 표현하지 연속 냉각이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CCT 곡선의 마텐자이트 변태 영역은 X 곡선의 변태 구역과 거의 일치합니다. 보면은 여기 선 있죠? 선 MS점이죠. MS선입니다. 어, 그리고 임계 냉각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임계 냉각 곡선은 자, 여기 노즈 알고 있죠? 노즈. 여기 노즈 툭 튀어나온 노즈를 지나는 이 냉각 곡선보다 빠른가 느린가입니다. 그러면은 노랭부터 1번부터 설명을 하죠. 노랭은 노 안에서 냉각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전기로를 꺼요. 열 처리가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럼 식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뚜껑도 열지 않고 어디 볼 일이 생겼네 하고 잠시 나갔다 오면 됩니다. 멀리 놀러 갔다 와서 시간 오래 지났죠. 완전히 다 식었겠죠. 그 상태를 노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온도가 노랭을 하게 되면은 점점점점점점점점 해서 PS 지나고 50% 지나고 PF까지 지나서 조대 폴라이트가 되게 됩니다. 조직이 커다란 폴라이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노멀라이징이 있어요. 열 처리 끝났어요. 문 엽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기 중에서 서서히 식혀줍니다. 그러면 PS 지났어요. P50 지났어요. PF 지났어요. 그래서 미세 펄라이트를 노멀라이징에서는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퀸칭은 그냥 퀸칭이 아니라 기름 담금질하고 물 담금질로 나눠 볼게요. 굉장히 빠른 냉각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게 퀸칭이죠. 그런데 기름 담금질 같은 경우에는 물 담금질에 비해서 조금 더 느리죠. 그래서 사실은 임계 냉각 곡선보다 느려요. 이쪽이 느린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온도를 오랜 시간에 거쳐서 식히니까 느리죠. 여기 1000초, 여기 10초. 어디가 빠르겠어요? 당연히 이쪽이 빠르죠. 그래서 물 담금질을 하게 되면은 여기 선생님이 지금 선을 긋고 있는 임계 냉각 곡선입니다. 이 임계 냉각 속도를 가진 녀석을 임계 냉각 곡선인데 이 녀석을 지나지 않고 어, 이 녀석을 지나지 않았다는 말은 PS PF 이런 거 변태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아무런 거침없이 MS점을 통과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100% 마텐자이트를 가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만 기름 담금질은 여기 보이죠? PS점 지났죠? 그리고 50% 지났죠? 그래서 마텐자이트와 펄라이트가 공존하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마텐자이트 100%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임계냉각보다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P50은 50% 됐다. 그리고 PF는 피니시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MS점이 아니라 MF인데 너무 높게 그려진 것 같아요. 이거는 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펄라이트와 베이나이트 그리고 공석강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열처리 로와 그
온도 측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